5분 발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오셨 이제 출범 30년의 장경기를 흥해가는 한국 프로축구의 역사에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시도와 노력은 회피할 수 없는 우리의 과제이자 의무가 되었습니다. 대내적인 필요와 환경이 만들어준 이 상황을 우리는 도약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는 기회를 발휘해야 될 것입니다. 소개받은 대로 지난 3개월간 대한축구협회 및 프로축구연맹, 실업연맹과 함께 승강제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한 논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승강제 도입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겠지만 한국 축구, 프로축구가 굉장한 경쟁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냐라고 물어보면 현실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치열하게 게임에 임하고 또 팬들에게 어떤 마케팅을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무한 경쟁을 요구하는 환경이 현재는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은 승강제를 시행하기에는 우리나라 축구가 저변이 이렇게 확대되지 않았다, 아직은 덜 성숙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승강제 도입을 반대하시지만, 또 어떻게 생각하면 승강제가 도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적으로 경쟁력 있는 시장이 갖춰지지 않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시장 관점에서 봤을 때도 한국 축구는 좀 더 매력적인 시장으로 커가기에는 많이 부족한 부분이다. 이런 부분들을 메꾸기 위해서는 승강제와 같은 당장에 실행할 수 있는 팬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잘 아시는 프리미어리그 같은 경우는 프리미어리그로 새롭게 최상위 리그로 출범한 건 92년이니까 20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J리그 같은 경우도 한국보다 늦게 프로축구가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J리그가 이제 1부, 2부 리그로 나뉘면서 J2를 새롭게 신설을 하면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한국 축구도 이 시점에서는 한 번쯤 디비전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업다운 시스템을 갖춰나가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도 시도가 되었던 내셔널리그와 현재의 K리그 간에 직접적으로 승강제를 하든가, 아니면 현재의 K리그 밑에 새로운 리그를 만들어서 승강제를 하든가, 아니면 현재의 K리그 위로 새로운 리그를 만들어 승강제를 하든가, 프로리그 현재의 K리그 밑으로 2부 리그를 만드는 방안과 현재의 K리그 위로 그러면 같은 프리미어 리그라고 해서 2부 리그를, 1부 리그 최상위 리그를 만드는 방안은 서로의 장단점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27살 먹은 프로리그 K리그가 이래서 본격적으로 승강제를 논의한다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것은 늦어도 한참 늦었습니다. 그러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도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소개하신 10분의 패널리스트들과 첫째, 왜 승강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에 대해서, 둘째, 승강제 도입을 채택한 후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선진화된 리그 스트럭처인가를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럼 언제부터 세부 액션 플랜을 작성해서 실시할 것인가 라는 세 단계 세션으로 나누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축구가 현실적으로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그냥 기업들이 자생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생적으로 막 이걸 투자를 해가지고 키워야겠다라는 의지가 저는 좀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구단들의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의지가 없다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저는 그게 경쟁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결국에 프로도 경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PT에서 나왔지만 그 경쟁 시스템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게 업다운 시스템입니다. 업다운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지 구단이 1부, 2부, 3부까지 있을지 모르지만 그 경쟁을 통해서 살아남으려고 하고 또 위에서 올라오려고 하고 이게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AFC가 총 2013년까지 각국의 승강제를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해가 저희 K리그가 출범한 지 30년이 되는 좀 기념비적인 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지를 갖고 있고 또 외부에서 이러한 요구가 있을 때가 사실상 저희가
약간의 무리가 따르더라도 또는 약간의 혼란이 있더라도 승강제라는 제도 자체를 이 땅에서 좀 제도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이밍이다. 그래서 이 타이밍을 놓치면은 사실 이 제도화 자체가 얼마나 더 미뤄지고 얼마나 더 어려워질지는 예측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남은 시간 2년 정도밖에 없지만은 저희가 좀 더 지혜를 모아서 이 시기,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이 승강제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절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리그의 구조, 클럽의 그 평가 이런 걸 위해서 매 2년마다 그 클럽 포인트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는 승강제가 없으면 많은 페널티를 주겠다라는 그냥 공허한 말만 했는데 이제는 그 승강제가 없을 경우에는 포인트가 몇 점이 깎인다. 승강제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 팀수는 적어도 뭐 12개 이상이어야 된다. 한 리그에서 경기는 33개 이상이어야 된다 하는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면서 이 각국 리그를 평가를 하고 각국 리그와 클럽의 성적을 평가를 해서 그 챔피언스 리그의 티켓이나 아니면 우리가 올림픽이나 월드컵 퀄리파잉에 나갈 때 어디서부터 나갈 거라든지 많은 페널티와 리워드를 주게 됩니다. 지금 아시아에서 지금 승강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싱가포르하고 호주 3개 국가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K리그의 입장에서는 승강제를 반드시 실천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K리그는 현실에 안주해 왔습니다. 가입금만 내고 나면 1등과 승점 차가 30점 이상 벌어져도 K리그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향 평준화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K리그는 지금 현재 이사회 구성 자체가 15개 구단, 단장이나 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단 이기주의 내지는 현실에 안주하는 구태의한 자세 이런 걸로 발전을 못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용기 있게 각 구단들이 결단을 내려서 승강제에 동참을 하는 것이 한국 축구의 100년 대계를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올 시즌 2010 K리그가 승강제의 당위성을 가장 잘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일부 팬들에게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실 2010 K리그는 서울과 제주가 양대 산맥과 같은 역할을 했고 3, 4, 5, 6위가 또 한 그룹으로 계속 나갔습니다. 6강 플레이오프부터는 재미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 8개 나머지 팀의 시즌 후반기 리그는 지루했다고 해도 사실은 뭐 순위적으로는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나중에 가서는 결국 8개, 9개, 뭐 10개 클럽들이 또 그들만의 리그가 시즌 후반기에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이 시점에서 뭔가 특단의 조치가 나오지 않고서는 사실 이것을 타파하기 어렵다. 저는 그 당위성은 2010 K리그처럼 1, 2와 3, 4, 5, 6위, 7위 그리고 8위 이하부터의 구도가 어느 정도 이렇게 확실히 어느 순간부터 나뉘어진 이러한 리그를 우리가 막 목격을 했기 때문에 뭐 이것만 보더라도 역시 승강제의 당위성이 존재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그 프레젠테이션에서도 나왔지만 무한 경쟁이 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뭐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우승 싸움도 기본적으로 재밌겠지만 그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는 그쪽 관심 포인트, 그리고 유로파 리그에 나가는 관심 포인트, 그리고 리그 막판에 갔을 때 승격과 강등을 둔 그 승격과 강등 싸움이 더 치열하게 맞붙습니다. 그 관심과 사랑이 그 4가지 포인트에서 한 시즌 갖다가 유지하는 거와 아니면은 우승팀 하나만 가지고 그 관심 포인트를 갖고 가는 리그, 그 경쟁력에서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바로 그런 관심과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라도 승강제는 반드시 돼야 될 것 같고요. 우리는 항상 보면 1위밖에는 관심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15개, 14개 팀에 대한 관심은 떨어집니다. 최근 와서 이제 그 어쩔 수 없는 대안으로 6강 플레이오프 제도라고 하는 걸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케팅도 사실 굉장히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승강제는 전략적 스탠스는 될 수 있습니다. K리그와 한국 축구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기본 전략은 될 수 있지만, 그게 어떤 최종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승강제를 논의를 할 때,
이 승강제라고 하는 그 고리를 통해서 K리그와 한국 축구 전체로 어떻게 하면 발전될 수 있을지를 그 안에서 좀 녹여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왜 승강제가 없는 야구는 이렇게 잘 되고 있는가, 한국 사회에서. 혹은 뭐 왜 미국은 그런 어떤 오픈, 그러니까 개방성이 없는 스포츠들을 모두 갖고 있는데도 이렇게 시장이 커질까라는 거에 답을 저는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승강제가 왜 필요하느냐. 우리 팬들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K리그에 있는 16개 팀이 되면 그 팀이 밑에 하부리그가 같이 포함되고 해서 응원할 수 있는 팀이 이제 30개, 40개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것도 바로 내 옆 동네 1부 리그로 올라갈 수 있다는, 상위 리그로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그런 팬들이, 우리 관중들이 더 팬 밀착형으로 우리 축구가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승강제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쟁력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이것은 팀이 승격하는 것이 아니고 팀 안에는 선수가 있습니다. 또 지도자가 있고 또 뒤에서 서포트해주는 서포터, 축구에 더 관심이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즉 팬이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팀만 승격하는 것이 아니고 선수, 지도자, 팬이 함께 승격하는 겁니다. 승격팀은 좋겠지만 강등되는 팀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계시지만 저는 기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떨어졌을 때 우리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지, 그 입장이 되면은 다시 한번 올라가고 싶은 것이 사람의 또는 어떤 조직의 생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포기한 팀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팀들은 영원히 경쟁력이 없는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강제 도입이 미뤄진다면 현재 세계 중상위권에 있는 한국 축구의 위상이 변두리 국가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실행해야 된다는 당정, 개정에 대해서 고견을 전원일치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 내셔널리그에서 국민은행이 우승을 해서 올라간다고 했었고 울산 현대미포가 올라간다고 했는데 못 올라간 이유가 있습니다. K리그에 올라가려고 보니까 아무런 이득이 없거든요. 이런 내셔널리그의 팀들이 올라가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만 잘못을 탓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제가 K리그에도 강력히 주장을 한 번 했었는데요. 이거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발전기금이고 가입기금이고 40억을 내라는 그런 현행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내셔널리그에서는 40억을 내고 올라가 봐야 아무런 이득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 포기하고 말았어요. 내셔널리그도 분명히 승강 제도에 가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 이 말씀으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10팀에서 12팀 정도를 프리미어리그를 만들어서 올라가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미리 그러니까 당장 내년 초부터 규정을 정해서 공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떠한 팀이 올라간다. 구단 운영, 재정 자립도, 성적 이런 걸 앞으로 향후 2년간을 총점으로 따져서 몇 개 구단이 올라간다. 또 남는 구단들은 그렇게 되면 제 생각에 12팀 정도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면 4팀 정도가 남겠죠. 그런 상무까지 포함해서. 그런 경우에 N리그에서 한 6팀 정도가 올라온다 그러면 가장 바람직한 안이 안 되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극단적이지만 하부리그로 내려갔을 때 그만큼의 1부 리그처럼 그 운영비가 필요 없을 테고, 그런 면에서 현행 그래프 제도는 승강제가 됐을 경우에는 자유 선발제로 해서 그 하부리그에서도 아니면 상위리그에서도 어떤 선수들 자유롭게 끌어올리고 선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그 방식으로 변화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구 발전 기금 같은 부분에도 지금 그런 것이 일종의 그 장애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그 축구 발전 기금은 현재 스트럭처 안에서 가동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는 내셔널리그 팀이나 또는 그 신생팀이 현재 프로화되어 있는 K리그에 진입할 때의 진입 비용입니다. 가입금은 10억 원을 내고 또 축구발전기금을 30억을 내야 되는 것이 현 스트럭처 내에서의 필요한 비용이었다면은
지금은 사실 이 스트럭처 자체를 바꾸자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스트럭처를 바꾸는 판에 그 구 스트럭처의 진입 장벽을 그대로 상존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요. 일부 리그로 올라올 팀과 떨어질 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량적인 평가를 해서 성적의 기준을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떨어지는 팀들이 걱정을 합니다. 우리 팀 떨어지면 누가 운영하겠냐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가끔씩은 돈을 주고라도 그 팀의 역사와 이야기를 사고 싶어 합니다. 만약에 어떤 팀이 2부 리그로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다시 1부 리그로 올라오려고 하는 지난한 역사, 그 스토리가 그 팬들의 마음을 움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올라오는 팀들도 걱정을 합니다. 우리 돈 없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원칙은 리그의 장벽을 좀 낮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발전 기금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텐데 리그의 장벽을 좀 낮추되 그 이외의 문제는 시장 운영 원리에 좀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일단은 저희는 네모 파트너스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 12팀이 가장 이상적일 거다라는 제안을 하신 거에 대해서 존중을 하고, 저희 최종적인 결정은 아마 이사회를 거쳐서 내년 축구협회 총회나 이사회, 내셔널리그 총회나 이런 데를 거쳐서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저는 그 어떤 리그 스트럭처가 어떻게 되든 간에 이 승강제의 성공의 핵심적인 사항은 그 2부 리그의 흥행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부는 지금 뭐 어느 정도 경험도 있고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데 2부가 흥행이 되지 않으면, 흥행이 된다는 것은 사업성을 맞추지 않으면, 맞출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으면 또 그 사상 무각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저희가 처한 사정이나 지금 AFC의 공고사항이 2012년에 다시 리그 평가를 해서 2013년부터 그걸 갖다가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2013년에 승강제가 도입됐으면 좋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12팀이 돼가지고 4팀에 포함되기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전수 보강을 하고 뭐 팀 자체를 리스트럭처링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게 긴 시간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저희 프로축구연맹에서는 2013년에 맞춰서 한번 계획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3년부터 AFC에서도 요청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2년 남았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뭐 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저는 또 이런 각도로 한번 이번 기회에 우리 축구를 바라봤으면 합니다. 뭐냐면 피파나 아시아 축구연맹에서 이 축구라는 스포츠 종목을요, 이제는 경쟁하는 스포츠 종목으로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축구를 통해서 얼마만큼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또 교육적인 메시지가 담아져 있고 또 이 젊은 또 어린 유청소년들에게는 축구를 통해서 본인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게끔 만들어 나가는 이런 어떤 이 메시지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이 축구를 업앤다운 제도를 이번에 획기적으로 성사시키면서 같이 이 자치단체로 변해 있는 구조에 맞게끔 우리의 서비스의 질도 이제는 바꿔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2013년을 목표로 승강제를 해야 된다는 대의에 크게 합의를 한다면은 큰 틀의 문제부터 합의를 먼저 하자. 그래서 이 큰, 워낙 이게 구조 자체를 바꾸는 거다 보니까 세세한 항목들이 굉장히 많이 도출이 될 텐데, 이 모든 것을 다 합의를 하면서 시작을 하려면 시기적으로 좀 촉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민한 문제인 탈락팀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의 문제에 있어서도 어떤 방식이 되든지 아무튼 향후 2년간의 성적을 통해서 탈락팀을 정하자라던가 이런 큰 틀을 미리 정해놔야지 중간에 좀 혼란이 적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세세한 것은 진행하면서 좀 마무리를 하더라도 큰 틀은 이번 이사회나 겨울에 축구협회 총회를 통해서 마무리를 해야만 차질 없이 진행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13년 실시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2년의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축구계가 의견을 모으느냐가 이제 중요할 테고요. 많은 분들이 노력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한 가지 부탁 말씀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2013년 이제 승강제가 실시되고 마지막 날 이제 승격과 강등이 갈리는 그날 강등되는 팀들이 박수를 치면서 승격하는 팀에 대해서 박수 쳐줄 수 있는 것, 심판 탓, 선수 탓, 뭐 상대팀 탓 하지 않고 서로 모두 박수 치면서 승격과 강등에 갈리면서 좀 그 나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승격제 준비위원회가 여러 가지 많은 것도 준비하셔야 되겠지만 그 전반적인 한국 축구의 이 승격과 강등의 그 어떻게 보면 갈림에 있어서의 그런 서로에 대한 다독거림 그런 것도 좀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강제라는 큰 길을 가려면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뭐 우려되는 문제점 많을 겁니다. 그런 격가지를 과감하게 잘라내고 양보하는 게 일단 먼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2013년에 일단 시작한다고 했을 때 향후 2년 동안의 성적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 팀들을 처음 출발할 때 10개든 12개든 가려낸다는 기준부터 그거부터 빨리 시급하게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프로축구의 역사에서 완벽하게 준비를 하지 못하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에서 많은 문제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제 생각에는 2013년이 설사 아닐지라도라고 말하면은 좀 이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서 시작을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저는 2013년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 계신 분들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K리그를 운영하고 계시고 내셔널리그를 하시고 K3를 하시는 선수들, 지도자분들, 또 정책을 집행하시는 분들, 또 팬들 다 중요하실 것 같은데 현장의 목소리와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 좀 해보고요. 그 밖은 굉장히 추운 날씨인데 오늘 이 안에 열기는 가장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뇌 기준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공청회 비로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